안녕하세요,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전동으로 출시하는 트로피 트럭 RC 차량들 중 가장 크고 비싼 최상급 RC카 1:6 스케일의 슈퍼 바하레이 2.0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국내 출고가는 무려 129만원이고요. 엄청난 사이즈와 엄청난 무게를 갖춘 초대형 RC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힘과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지 주행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슈퍼 바하레이는 RTR 제품으로 출시하는 모든 RC 차량들 중 가장 힘이 좋은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터의 자세한 스펙은 뒷부분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실제로 차량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견인력 테스트부터 진행해 볼게요. 현재 차량의 무게는 배터리 무게까지 포함해서 11kg 정도 되고요. 외건은 12kg, 제 몸무게는 75kg쯤 됩니다. 사실 테스트하기 전부터 충분히 끌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유있게 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차량의 세팅은 안전을 위해 최대 출력을 50%로 제한해둔 상태예요. 이 정도 파워면 아이들 2~3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품에 딱 맞는 견고한 외건 링크도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건 전용 RC카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스피드를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이 트로피 트럭이라는 장르는 온로드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장르는 아니고요. 모터의 스펙 또한 스피드보단 부드럽고 강력한 토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할 배터리는 최고의 출력을 얻기 위해 코버트에서 유통하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130C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그럼 조종기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50% 출력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초보자 입문자분들은 50% 출력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최대 속도가 50km 정도라면 조종에 대한 감을 익히는데 가장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5%로 한 단계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상당한 주의력이 필요해요. 차량이 무겁고 거대하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 견적 피하기 어렵고요. 또한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대형 RC 차량들은 주행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최대 출력을 100%까지 올려볼게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수많은 RC카를 다뤄본 저도 이런 대형 RC 차량들이 빠르게 달릴 땐 등골이 오싹해지죠. 이런 대형 RC 차량들은 중소형 차량들과 달리 70km만 넘겨도 엄청난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RC 차량에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 소형 RC카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자, 견인력과 스피드는 사실 이 차량의 부가적인 기능이고, 메인 컨텐츠는 실제 모델처럼 오프로드 주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타 장르의 RC 차량들과 달리 이 트로피 트럭이라는 장르를 제대로 즐기려면 먼저 실제 모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은 필요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실제 모델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에서 열리는 바하 1000과 같은 오프로드 경주용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레이싱과 달리 바하 1000이라는 경기는 말 그대로 1000마일, 즉 1600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경기로 경기 시간만 20시간이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레이싱이죠. 레이싱 코스도 모래가 뒤덮인 사막과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라 트로피 트럭은 이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슈퍼 바하레이 2.0은 이 실제 트로피 트럭을 RC카라는 특성에 맞게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축소해 놓은 모델이죠. 국내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비디오 게임이나 PC 게임으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실제 경기와 비슷한 환경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렇게 비포장 도로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RC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장르의 RC 차량들 중 가장 실제 모델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스케일감 또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RC카의 특성을 고려해 구조를 바꾸거나 개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장르의 쇼코스 차량 RC를 위해 모든 구조를 바꿔버린 아르마의 모하비 같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주행성에서 다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디자인과 구조, 전자 파트의 상세한 스펙, 1.0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 그리고 장점과 단점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빅스케일의 트로피 트럭 RC 장르에서 슈퍼 바하레이의 경쟁 상대는 텍사스의 UDR 뿐입니다. 구버전 슈퍼 바하레이도 크기, 성능, 내구성, 주행성 모든 면에서 UDR을 압도했지만 디자인과 서스펜션의 부드러운 움직임 때문에 지난 리뷰에선 UDR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은 디자인까지 트렉사스의 UDR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UDR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버전에선 촉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건 장점이라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차의 움직임에 조금 더 가까워진 건 확실하죠. 이제 슈퍼 바하레이도 UDR처럼 훌렁이는 촉의 움직임을 느끼며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지만 스프링의 강도는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점프대를 이용한 고공 점프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극한의 강도까지 테스트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높이의 점프로 만족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촉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볼게요. 이번 모델의 전체적인 디자인 테마는 킹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차량의 촉도 킹촉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 킹촉은 실제 레이싱 차량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서스펜션 시스템이죠. 1.0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이 촉의 라이센스가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가격 상승의 요인은 휠 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자사의 1대5 데저트 버기처럼 휠과 타이어를 분리할 수 있는 비드락 형태로 출시했고요. 스페어 타이어도 2개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슈아 2.0에 장착된 비드락 휠과 타이어의 경우 타사의 비드락 제품들과 달리 상당히 꼼꼼하게 많은 볼트로 체결되어 있고요. 나중에 타이어를 교체할 때 휠에 타이어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비드락 휠 타이어를 몇 번 써봤는데 타이어와 휠을 정확히 맞춰 볼트를 체결하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또한 구 버전 시리즈와 달리 휠X가 17mm라 다른 차량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17mm로 출시하는 많은 휠 타이어를 별다른 가공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을 구성하는 전자 파트를 살펴볼게요. 차량의 전후진과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메인 모터부터 설명드릴게요. 보통 RC카의 브러쉬리스 모터는 볼트당 회전수 KV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V가 높을수록 모터의 사이즈는 작아지고 가격은 저렴해지고요. KV가 낮을수록 힘은 좋아지고 모터의 크기와 가격은 올라가죠. 슈아 2.0의 모터는 한 체급 위에 1대5 사이즈의 RC 차량들보다 힘 좋은 모터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터의 전압을 제어해 차량의 출력과 스피드를 조절하는 ESC, 스피드 컨트롤러는 최근 1대5 제품들에 장착되는 스마트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좌우 회전을 담당하는 조향 모터, 서버는 40km의 토크와 0.2초의 반응 속도를 가진 모터로 이 차량을 조향하기에 충분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 파트 부분은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차량의 장르, 트로피 트럭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스피드를 기반으로 트랙을 달리는 대표적인 차량, 버기의 경우 앞뒤 모두 이렇게 독립적인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딱히 단점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는 RC 차량이라면 온로드와 오프로드 구분 없이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죠. 반면 스피드를 완전히 포기하고 장애물 공략에 포커스를 맞춘 트레일 RC 차량들은 실제 오프로드 차량들처럼 앞뒤 모두 포링크 서스펜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버기는 4개의 서스펜션이 모두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트레일 차량들은 한쪽에 올라가면 반대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주행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트로피 트럭이라는 장르를 가진 슈퍼 바하레이는 이 둘의 구조를 반반 섞어 놓은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론트는 버기처럼 독립적인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리어는 트레일 RC 차량들처럼 포링크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는 1600km의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하는 실제 트로피 트럭들이 갖고 있는 구조예요. 자, 안타깝지만 RC카의 경우 트로피 트럭이 갖는 구조에서 오는 장점은 없습니다. 비포장 도로는 버기 베이스에 모든 RC 차량들에 밀리고 오프로드 공략은 트레일 차량을 따라갈 수 없어요. 다만 실제 차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스케일감을 최대한 잘 살렸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이 슈퍼 바하레 시리즈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앞과 뒤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LED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도 주행이 가능할 만큼 엄청난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프론트 범퍼 쪽에 내리평으로 장착된 LED는 고급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한 퀄리티를 갖추고 있죠. 자, 제가 꼽는 최대의 단점은 정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앞서 설명드렸듯 복합 장르라 어렵기도 하고요. 정비를 하려면 수많은 볼트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차량이죠. 하지만 풀어야 할 볼트의 수가 많은 만큼 강성과 내구성은 정말 뛰어난 차량입니다. 또한 외부 충격을 폴리바디 하나에 의지하는 다른 장르의 RC 차량들과 달리 슈퍼 바하레 시리즈는 차량의 내부가 모두 롤 케이지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차량이 파손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요. 장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선뜻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RC카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구조와 장르에 의한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 RC카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추천드릴 수 있고요. 트랙사스의 UDR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번 2.0 모델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모든 면에서 슈퍼 바하레 2.0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뒷부분은 실제로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소소한 팁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차량 구매 후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전자변속기 세팅입니다. 다른 세팅 값들은 주행을 하면서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주면 되고요. 브레이크 값만 최대치인 100%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수동으로 세팅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분들에겐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프로그램 카드를 구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최근 출시하는 아르마와 로시의 차량들은 모두 이 프로그램 카드 하나로 모든 설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슈퍼 바하레 시리즈는 배터리에서 변속기 커넥터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배선이 짧은 배터리는 사용이 어려워요. 물론 대부분의 배터리는 선 길이가 넉넉하게 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몇몇 제품들은 선이 짧게 나오는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장착에 필요한 배선 길이는 130mm이니 배터리 구매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차량의 정보와 구매처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표기해 두었습니다.